인천대와 플라이트가 함께하는 보인다 아스라의 리그 8차전. 아직 리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승과 2위라는 목표를 가진 두 사람이 맞붙습니다. 캐스터 강유입니다. 해설 북극곰입니다. 8라운드 양측 진영 확인하겠습니다. 코봉이님의 이번 리그 마지막 경기인데요. 마계로 영웅은 혼돈 도철입니다. 닉정해조님, 과연 남은 두 경기에서 이변을 일으킬지요? 선계로 영웅은 웅녀 환웅입니다. 8라운드 포부와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코봉이님, 마지막 경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닉정해조님, 턴을 소모시켜 장기전을 유도하겠다. 이제 전장에서 뵙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됩니다. 오늘도 양측이 아주 정갈한 진영들이 나와 있고요. 네, 마계 배치가 상당히 특이하네요. 이거 이제 뭐 키역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웃은 게 지금 지원 카드를 위에서 두 장 빼줘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앞에서 한 장, 뭐 뒤에서 한 장 이렇게 빼주는 모습이 좀 보여서 뭐 영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주 뭐 유명한 장면이죠. 우선 지금 버려진 게 마석광산인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로 나온 게 깨비건설인데 버려진 게 마석광산이다라는 건 조금 날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의 이런 돌진을 선계가 지어내주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어떤 결과로 이뤄질지 오늘 경기도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리그가 좀 진행되면서 선수들이 슬런더가 쌓인 게 느껴지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게 굉장히 턴이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지금 벌써 두세 턴이 지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 리그를 진행하면서 또 반영한 사양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한 버전으로 아스라이가 출시된다는 점도 저희가 한번 공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점점 일단 뭐 온라인 게임으로 따지면 패치 같은 개념이죠. 일단 사실은 아직까지는 완벽한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이렇게 돌려보는 게 정말 중요한, 좀 저희한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죠. 인천대 보드게임 동아리 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많이 참고가 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확장팩도 예견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새로운 캐릭터들도 많이 출시되고 하면 더 재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보드게임이지만 이제 TCG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고를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카드 풀이 늘어난다면 뭐 선택의 폭도 높아질 거고, 재미도 아마 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많이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그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첫 플립과 뭐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양 선수 모두 굉장히 진영이 특이했는데 지금 열심히 현계에서도 열심히 전진을 하다가 갑자기 뒤로 뺐습니다. 더 어둑신이를 살짝 예상을 해본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어둑신이는 거의 전투력이 9 가까이가 되니까요. 상당히 또 리스크가 있을 만한 그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신중한 플레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반에 정말 막 뭐 소위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할 것처럼 또 뛰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선수들도 나름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요. 다 계산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좀 선술 카드가 몇 턴이 지나서 쌓여 있을 텐데 좀 소모를 해주는 게 좋을 텐데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카드라고 해서 다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가 쓸 카드를 빨리 또 소모해주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선술 카드를 아낀다면 뭐 이게 다 사용한다고 유니팩트를 모두 사용하고 나서 더 사용할 덱이 없으면 뭐 다시 섞어서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한 사이클을 다 사용하면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막의 지원 카드는 자동으로 발동이 되다 보니까 후반에는 뭐 선술 카드가 막의 지원보다 많이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빨리 선물을 해줘야 본인이 원하는 카드도 나올 수 있고, 그래도 좀 유니팩트를 안 쓰면 좀 답답한 게 없지 않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 좀 방지하려면 잘 써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돌개바람을 써주면서 패순함도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나란히 3명이 있으니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 유닛들이.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배치를 한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그나마 최대한 어둑시니를 좀 견제하는 배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지금 어둑신이라면 오픈을 해놔야 하는 상황인데 어둑신이를 오픈하지 않은 건 또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플립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아직 어둑시니가 없다든지 아니면 뭐 심리전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장풍 같은 선술 카드를 조금 견제를 하기 위해서 플립을 좀 아껴주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예, 그냥 확실히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은 이 8차전이 되고 있습니다. 양 선수가 또 절박한 부분들이 있어요. 고봉님님은 지금 이겨야 어쨌든 간에 2위든 3위든 지금 마지막 티켓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또 지금 닉정회장님은 1승이 아주 간절할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뭐 복수를 못하고 그를 떠나서 일단 리그를 0승으로 마무리하는 건 상당히 아쉬울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첫 플립은 흑호상군이었고요. 천년진해가 흑호상군이면 꽤 맛있게 지금은 결과를 이어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선계에서 그 유닛의 능력을 제외하고는 백호상군과 같이 가장 일반 유닛 중에서 전투력이 높은 유닛이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천연진해가 발동이 됐네요. 다른 라운드에 비해서. 네, 천년진해가 이렇게 되면은 공격자가 우선이 되는 건가요? 선취점은 그럼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영웅 선취점도 남아 있으니까요. 네네. 지금 1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코봉임 선수를 포함해서 다른 선수들도 모두 아마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마 선취점과 영웅 선취점일 텐데 네. 만약 승패가 똑같다면 그걸로도 승부가 갈릴 수 있으니까요. 네, 리그 룰이 굉장히 재밌고 이걸로 인해서 반전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예감이 또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좀 푸아님이 어쨌든 1승을 거두시면서 이 혼란을 좀 야기했거든요. 리그 지금 구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사실 선취점, 영웅 선취점까지 했는데도 동점이다 하면 재경기 해야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동점이면 예, 그 정도면은 정말 한번 타이틀을 걸고 붙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승의 결승이죠. 정말 지금 유영님이 독점하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될지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순환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죠. 선술 카드를 좀 빠르게 돌려주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선이 조금은 고착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전개되어 있는 마계의 진영은 역시 좀 리스크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전 경기들을 봤을 땐 도깨비들은 항상 뒤쪽에 배치되어 있었고요. 사실 선계랑 선계와 정그 싸움을 할 때는 더욱이 도깨비를 앞으로 빼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포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닛을 조금 아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포식 능력에 터치되지 않게 하려면 조금 앞쪽으로 와석이나 천년진해나 조금 강한 유닛들을 앞으로 배치하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죠. 예, 서로가 힘싸움을 그럼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팽팽하게 양쪽이 유닛 하나씩을 손실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빨간 도깨비가 플립이 되었는데요. 빨간 도깨비는 이제 지금 나가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바꾸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자, 지금 수학 지옥으로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떤 카드로 변경됐는지 한번 효과를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마석광산으로 변경을 한 거고요. 수학지옥과 마석광산을 변경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마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전략적인 배치와 선택이었는데 결과가 산신만수. 네, 산신만수를 이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유닛 2개를 사용해서 교환을 해준 거라 다름이 없는데 네, 플립도 지금 한번 사용해줬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만수를 데려갔는데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쿠커상군을 잡아주면서 또 얻은 이점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저 산신만수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상대방과 붙으면서 상대방의 정보를 캐낼 수도 있는 것이 이게 또 장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전투를 해서 터치가 되더라도 상대의 뒷면 유닛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지금은 백호상군을 플립하면서 네, 산신만수를 포식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전투력이 9 가까이 되게 되죠. 맞습니다. 지금 9가 되었죠. 근데 방금 상황에서 저 백호상군을 현혹했다면 이건 정말 게임이 정말 터질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한 끗 차이였네요. 굉장히 뭐 사실 물론 뭐 만수 영웅을 유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 마석 맞습니다. 공산을 사용하게 되면 예? 정말 굉장히 좋은 결과가 아니었긴 한데 네. 지금처럼 옆에 백호상군이 있는 걸 확인을 했으면 예. 굉장히 아쉬울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선계가 조금은 흐름에서는 기분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만수가 현혹되면서 능력이 처치되어야 선술 카드를 한 장 들어할 수 있는데 사실 처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 포식이 되었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 뭐 선술 카드 한 장 뭐 버렸다고 치고 뭐 전투력 2 올라갔으면 뭐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뱃속에 들어있는 게 자식 유닛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둑신이들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 그 부분을 레프리와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서로 룰에 대해서 또 막 이야기를 하고요. 서로 해석해가면서 하는 플레이도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정확하게 정밀하게 글을 써놨기 때문에 저것만 보고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플레이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게 약간 보드게임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또 이런 게임들은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재미가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플레이하는 그 인원들이 제일 재밌게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개가 저렇게 빨리 움직인다는 거는 다른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앞에 뭔가가 있다, 지금 난 뒷배가 있다라는 그런 무빙처럼 보이는데요. 네, 지금 마석도 하나 빠지고 진해도 하나 빠져서 어떻게 보면 마개 입장에서는 이제는 현혹할 수 있는 게 도철 하나 정도일 것 같은데 뭐 물론 마석들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지금 전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이동시킨 유닛들이 백호상군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진영을 끌어올리네요. 네, 지금 또 지리를 플립해주면서 아까 사용했던 양팔 꺾기, 즉 3턴 동안 적들이 플립할 수 없다라는 효과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플립 자체가 이제 상대의 그런 어떤 스킬 사용을 막아버리는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 어둑신이를 이식하면서 지금 플립이 되는 순간 공격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견제를 하기 위한 스킬 재사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공격적으로 움직여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둑신이를 공격하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습니다. 화환금정 같은 선술 카드로 뭐 어둑신이를 찾으면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사실 3개 입장에서도 지금 마개가 다 뒷면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는 순간 좀 결정적인 플립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도철을 통해서 백호산군을 현혹하는 효과를 발동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상대가 다 뒷면이기 때문에 선계도 그 공격할 대상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 버리네요. 지금은 저 백호산군을 현혹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면 전투력이 7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지금 그 전투력 7로 이제 나중에 도올이 다시 부활을 할 텐데 그 전투력 7을 이길 만한 카드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거든요. 지금은 영웅들로 순식간에 지금 저 백호상군을 잡아야 되는데 또 영웅을 플립하게 되면 혼돈이나 군기와 같이 강력한 마귀 영웅들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머리가 새하얘졌을 거예요.
결국은 과감하게 찔러봤어야 했는데 또 과감하게 찌르지 못하는 게 저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말씀드린 게 막기만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상대가 내 본진 앞까지 왔을 때 저런 사고가 터지면 복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렴한 코스트를 가진 유닛들로 앞에서 흔들어주면서 마개를 공략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서로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진영을 좀 끌어올리면서 네. 사실 전장의 한 중간 정도까지는 양 선수 모두 다 전진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좀 주고받는 게 오히려 선계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딱 한 수로 지금 다 역전이 돼버린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상대 플립을 방지를 하면서 조금은 진영을 끌어올려줬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하다가 지금 사실 도를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리그가 진행되면서 많은 룰들이 또 정비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뼈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리그 룰이 조금 더 정비가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역전해내는 것이 아스라의 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대로 뭐 호봉임 선수도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사실 지금까지는 군기나 혼돈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상대가 예측을 못하게 이렇게 깜짝 도 이렇게 등장을 해주면서 굉장히 유리한 지금 고지를 점령했죠. 또 닉제이저님이 유일하게 선계만 플레이를 하시면서 타종족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주요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할 종족을 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본인이 직접 해보면서 이 종족의 약점이나 강점 이런 것을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게 몸에 흡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물론 이 아스라가 다시 또 인천대에서 만약에 이게 얻게 된다면 계속해서 훈련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웅으로 저 백호 3군을 잡아주고 혼돈까지 흔들 수 있다면 충분히 경우의 수는 남아 있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선 모양인 것 같은데 혼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칠흑지대가 생각보다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어쨌든 사실 지금 붙어있는 저 백호상군 옆에 붙어있는 두 유닛은 뭐 어떻게 되든 공격 범위 안에 들어오거든요. 다음 턴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적당히 내어주고 저 백호상군을 일단 처리하는 게 가장 1순위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 일단 백호상군은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전투력이 9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조금 그리고 현혹이 되더라도 조금 자기 본진에서 좀 떨어져 있었다면 생각할 시간이라도 시간이나 턴이라고 하죠. 네. 그 조금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신의 턴이 좀 있는데 지금 거의 발등 밑에 VLC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선술 카드도 지금 쓸 수 있는 게 있나 계속 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역전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수가 나와서 이걸 역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지금은 환웅을 미리 꺼냈습니다. 환웅으로 같이 동기어진을 했습니다. 이러면 마개는 상대가 상군 유닛이 이제 네. 없겠거니 싶겠죠. 그러면 아직 모르지 않겠습니까? 백호상군이나 흑호상군이 아직까지는 살아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또 도를 이제 급한 불은 껐는데 이제 또 도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혼돈 견제도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쨌든 선계의 전투용 유닛들은 대부분 상시 유닛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직 혼돈이 있기 때문에 혼돈이라는 견제 하나에
이 선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팽팽한 흐름을 깨는 저 돌 한 수가 정말 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격을 했다는 건 뭐 어둑신이나 뭐 천년치네 뭐 그런 거였겠거니 하고 공격을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돌이 나와버려서 야 이거 네, 슝하게 전당으로 지금 플립하면서 돌로 끝을 보겠다는 것도 있어요. 지금 돌이 저 혼자 지금 거의 전투력이 9나 다름없는 상태거든요. 저 돌에게 저 위쪽 진영 유닛들은 꽤나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은데요. 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하나 처치해 줍니다. 저 어떻게 막을까요? 조금은 안타까운 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은 역전할 수 있는 방향성들이 나왔어야 했는데 지금은 상대가 영웅을 정말 너무 잘 사용해줬네요. 이건 정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좀 저렴한 유닛들로 상대의 정보를 파악했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많은 부분이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대를 좀 걸어볼만 합니다. 장풍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장풍이 있어서 저 도어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나서 뒤엎기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혼돈을 찾아내준다면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언제나 백도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 장풍 뒤엎기 선계가 항상 바라는 그 카드인데 예. 지금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정말 저번에 또 신우리 해설위원과도 말했지만 저 3-3 범위에 있으면 엄청나게 견제하기가 좋은 위치거든요. 저기 위치에 혼돈이 있다면 지금은 뒤를 잘못해서 잡히게 되더라도 견제나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를 보시면 이 막의 진영에서 위쪽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저 돌만 어떻게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양갈래로 뻗어 나가면서 사실 안쪽에 있는 것들은 아마 도깨비일 확률이 저 나무 하나 도깨비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큰 예, 상황에서 맞습니다. 어떻게 돌을 터치하고 위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조금 위협이 될 수 있겠는데 저 돌을 치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게임의 그 중요한 요충지일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바둑 가치는 생각해야 되는 범위들도 많고 마지막에 역전의 한 수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쓰고 있죠.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상황이라고 해도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면서 또 샤이닝 들어오라고 하는 선계 특유의 또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략인가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기도하는 전략. 예, 또 이게 유희가 잡으면 선계가 가장 세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주인공은 이제 뽑은 카드를 안 보고 사용을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예, 약간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긴 한데요. 어떻게 정말 저 돌 하나만 사실 반대쪽 지금 3개 뒷면이 3개가 뭉쳐있는 저 진영은 이제 지나가면서 터치당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쪽으로 어떻게 활로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정말 뭐 개인적으로 뭐 양쪽 두 선수 모두 이제 굉장히 응원하고 있지만 네네. 지금같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장풍 하나 주고 싶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저는 그 두 턴이 되는 금강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을 과감하게 하면서 전투를 합니다. 흉하게 전당인데 지금 터치된 뉴스는 뭘까요? 지금은 정면에 있는 게 혼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일부러 그 앞쪽에 있던 유닛을 빼고 그나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닛 중에 가장 전투력이 높은 영웅 유닛으로 지금 어떻게 알아보려고 전투를 했는데 혼돈이었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네, 이건 좀 큰데요. 이거 굉장히 크죠. 이거 일단 네. 능력도 사용하지 못했고요. 그럼 일단 패순환이 안 되고 오둑신이가 이제서야 나오게 되네요.
네, 조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백호3군이었네요.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백호3군이면 충분히 뭐 대호라든가 이런 카드만 있었어도 상권의 분노만 있었어도 저 소원을 잡고 오히려 역전극도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안 풀리나요? 정말 사실 백호상군을 두 채를 채용했었다면 조금 과감하게 하는 것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아무리 백호상군이라도 이렇게 수비하는 입장에서 쓴다면 뭐 그렇게 없죠. 좀 그렇게 뭐 좋은 유닛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대를 포징을 네. 해야 되거든요. 너무 혼돈을 의식해서 머뭇거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일단은 발목을 걸어서 상대를 좀 멈춰놓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게임이 너무 기울었는데요. 이게 뭐 환인이나 환웅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거 뭐 어떻게 꺾어 전투력을 이길 수도 없고 뭐 뒤치기를 할 수도 없고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동을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갈 수 있는 모든 길목에서 전투가 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 오둑신이들도 지금 전투력이 꽤 높아요. 근데 다시 발목을 걸어보는데 그렇죠. 이거 계속 발목만 잡아서는 이길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아쉽습니다. 아쉬움에 거는 발목 걸기일 거예요. 선계가 정말 조금만 더 과감하게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 판이었네요. 근데 이건 코봉이님이 전략을 잘 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뭐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요. 네, 코봉이님도 지금 사실 2연패 중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칼을 갈고 나오신 게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마게는 굉장히 아까 뭐 도깨비와 유니팩트의 조합이라든지 네. 굉장히 잘 살렸고 선계도 초반에 진영을 잘 끌어올렸지만 조금 한순간에 미스가 이어지면서 근데 지금 진영 굉장히 잘 짜고 나왔던 것 같은데 가이버스 사운드 굉장히 괜찮았고요. 이 돌과 혼돈이 전방으로 나오면서 이걸 완전히 게임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임이 될 것 같네요. 이게 닉정해저 선수죠. 그래도 이제 코봉이님 입장에서는 이 다음 판에서는 또 닉정해저님을 응원해야 됩니다. 닉정해저님 프로님을 잡아야 2위 혹은 3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경기는 많이 기울었습니다. 전진을 합니다. 제거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산신만수 마지막 샤이닝 드로우를 지금은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제 생각에 지금은 돌의 신전까지 발동돼서 저 산신만수까지도 가져가는 모습이고 성물이 포위가 돼버렸네요. 지금은 혼돈이 플립해도 이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기지 고민을 하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돈 플립하고 이기는 것도 그림상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깔끔하죠. 예. 물 내리는 것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충전을 통해서 잠깐 이게 아니다. 지리를 돌렸고요. 대산신 지리가 다시 돌아가고요. 지금 패가 있나요? 패가 있으면 또 뭐 그게 될 텐데 지금 발목 걸기도 못 쓰고요.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은 아쉬운 플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충분히 오늘은 정리를 해드려서요. 오늘 게임이 끝나면 뭐 리그에 대한 얘기만 잠깐 나누고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승기가 좀 굳어졌죠. 이렇게 되면 모든 유닛이 제거돼서 패배하게 됩니다. 과감한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이 페인이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짚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혹시 뭐 별 말씀하실 게 하나 있으실까요? 사실 마게를 만나면 어떤 종족이든 지금처럼 조금 소극적이게 되고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경향을 지금 이번 리그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심리전이죠. 그렇죠. 그 심리전이라는 게 뭐 사실 조금
아무래도 뒷면이다 보니 운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조금 자신에게 좀 괜찮은 패가 있다면 좀 과감하게 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필요한 전략이죠. 예,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기 마치고 인터뷰로 이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2승 올리셨는데요.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익숙한 마계로 해서 한번 해봤던 이제 마계 대 선계 구도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충분히 이기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마계 유닛들이 전체적으로 상대의 전투를 받아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점을 노려서 이겨보려고 했고 계획대로 돼서 무난히 이긴 것 같습니다. 네, 리그를 마무리한 소감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3경기에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 졌는데 지금 그게 계속 생각나요. 그게 계속 생각나고 물론 픽션이지만 내가 그걸 제대로 했다면 이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너무 아쉽고 그래도 일단 제가 진 건 진 거니까 먼저 저 이기신 분한테 이제 축하의 말씀드리고 기왕 저 이기신 김에 그냥 차라리 1등을 해버리는 게 제가 좀 덜 억울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어느 분이 1등을 하셔도 1등한테만 진 게 된 것 같아서 크게 막 뭐 힘들어하실 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플레이를 잘해주셨고 나머지 승부는 또 다시 아스라이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천대 지금 촬영을 계속 오고 있는데요. 정기 모임 일정이랑 회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들어올 예비 유니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회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회비가 인당 15,000원이고 아니면은 15,000원 상당의 보드게임 기부로도 회비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15,000원이면 한 달에 거의 4,000원 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보드게임 카페 가는 비용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한 2번 정도만 와도 본전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절대 비싼 회비가 아니고 충분히 올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모임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새내기 위주로 모임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각 조를 조장과 이제 4에서 6인 정도로 구성을 하고 그 조들을 각각 2주에 한 번씩 모아서 동아리방에서 게임을 진행하고 그리고 새로운 게임 위주로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 게임 많이 안 해봤는데 모임에 와도 될까? 정말 오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무척이나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원하는 인재상이기도 하고요. 관심은 있지만 아는 게 없다. 굉장히 환영합니다. 부담 없이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딱 제가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들어오고 싶은데 저는 또 인천대 학생이 아니어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그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좋은 성적 거두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